네, 이제 바로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 등록하는 건데요. 상품 등록 1.0에서는 우리 이미지를요, 사이즈 1000 곱하기 1000픽셀 이상의 이미지를 상품 이미지 영역에 기본 이미지 영역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추가 이미지라는 부분에 2개를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우리 상품 등록 1.0에서는 품질지수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 받는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는요, 우리 상품 사이즈에 따라,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상품 이미지, 추가 이미지 부분에 내가 이미지를 두 개를 더 넣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돼요. 점수의 경우에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상품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지 2개는 넣어주시고, 상품 등록 2.0의 경우에는요, 우리 2.0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몇 개를 넣든지 간에 무조건 품질 지수는 만점이 됩니다. 1.0에서만 이미지 3개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글로벌샵 안에서는요, 해외에 있는 고객들은 인터넷이 좀 많이 느려요. 우리나라가 좀 인터넷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까지 다 보질 못해요. 먼저 우리 기본 이미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고요. 아, 여기 괜찮은 것 같다 하면 그때 상세 페이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추가 이미지 등록이라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최대 15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1000 곱하기 1000픽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세 설명 영역 한번 볼게요. 상품 상세 설명 영역은요, 우리가 미리 예쁘게 번역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이 영문샵, 중문샵, 일문샵에 맞게 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세요. 1.0에서는요, 우리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줄 때 이 HTML 소스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베이 호스팅을 이용해서 우리 HTML 소스를 이 상품 정보 입력 영역에 다 넣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쁘게 만든 상세 페이지가 있다면요, 영문샵은 영문샵에 맞게, 중문샵은 중문샵에 맞게 이미지 호스팅 해주시고, 영문 상세 설명, 중문 상세 설명, 일문 상세 설명에 이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품 코드는 같지만 내가 영문샵에 맞게 이 페이지를 수정하셨으면요, 영문샵에서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중문샵에서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페이지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상세 설명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상품 등록 이야기를 했을 때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첫 번째 포인트, 상품명. 두 번째 포인트, 주문 옵션. 세 번째 포인트, 상세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세 설명도 영문, 중문, 일문에 맞게 각각 상세 설명을 만들어 주시면요, 고객이 구매하기도 더 쉬워지게 되고요. 우린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설정을 건드려 줬기 때문에 좀 더 상품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1.0에서 우리 주문 옵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해당 상품에 맞게 주문 옵션과 상세 페이지에 이 번호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게 상품 등록 1.0이었다면 이제 2.0의 상품 등록 우리 주문 옵션, 상품명, 그리고 상세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 상품 등록 2.0으로 등록으로 버튼 클릭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상품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품명 부분도요, 이제 국문샵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색용 상품명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검색용 상품명의 경우에는요, 검색은 가능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은요, 검색이 불가능하지만 계속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 상품에 맞게 우리 정확한 키워드를 이제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영문샵, 중문샵, 일문샵을 할 때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다국어 상품명 부분에 우리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쁘게 번역한 그 키워드를 이 영역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주문 옵션이 있죠? 주문 옵션이 2.0으로 가면서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문 옵션이 항상 가능했었는데 2.0으로 가게 되면서 주문 옵션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는 주문 옵션이 불가능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옵션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품을 각각 등록해 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주문 옵션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우리 주문 옵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옵션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의 경우에는 숫자 또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우리 색상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좀 필요하겠죠.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이 필요한데요. 우리 상품 등록 2.0에서는요. 알아서 자동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주문 옵션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문 옵션에서 주문 옵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이즈와 색상 중 내가 뭐 색상만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 옵션 추가해서 우리 색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는 거죠. 색상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쭉 이제 색상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내 주문 옵션이 입력이 되는데요. 이 위쪽에 영문, 중문, 일문 설정이라는 버튼이 하나 더 보여지게 돼요. 이때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알아서 자동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고객의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게요. 영문샵에 갔더니 영어로 보여지게 되고요. 중문샵에 갔더니 중국어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샵에 맞게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2.0의 경우에는 우리 주문 옵션 가능한 경우에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옵션까지 글로벌 샵에 맞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1.0에서 했던 거 그대로 2.0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도요. 우리 위쪽에 국문 상세 설명에서 이제 만들었던 걸 가지고 영문, 중문, 일문에 맞게 번역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국문에서 이제 한글로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몇몇 부분만 우리가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진은 그대로 다 쓰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국문에서 사용했던 그 상세 페이지를요.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사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영문, 중문, 일문으로 들어와서요. 다시 그 페이지를 붙여넣기 해주시면요. 그대로 우리가 국문에서 사용했던 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몇몇 포인트들만 이 안에서 수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로 자동 상세 페이지에는 자동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들이 직접 번역기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포인트 딱 3가지 상품명, 주문 옵션, 그리고 상세 설명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상품 등록 1.0에서 주문 옵션 부분은요. 숫자 넣어주셔야 되고요. 아래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숫자가 같이 주문 옵션에 있는 숫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고객들은 구매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로벌샵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상품 등록을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요. 우리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은요. 여기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로요. 우리는 물건을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해외로 가는 배송비를요. 해외 고객이 구매했다 해서 해외 배송비를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인천에 있는 곳까지만 지불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유료 배송의 경우에는 2,500원은 인천 항동까지만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 인천 항동까지만 무료 또는 2,500원 유료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비용은요. 다 고객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따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판매자가 해야 할 것 딱 하나. 해외 배송 라벨지라는 것만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착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착한 이 상품을요, 이제 물류센터로 보냈어요. 그럼 이 물류센터에서요, 입고 확인 후에 구매자별로 합포장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가요, 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물건들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포장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합포장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배송에 대해서 무게를 한 번 더 실측을 해요. 이 무게에 대해서 배송비를 제대로 냈는지, 좀 덜 냈으면 다시 더 지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배송비를 많이 냈으면요, 다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실측하고 우리 G마켓에 제휴된 배송사를 통해서 해외로 발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송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해외 구매자가 우리 물건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라벨지 부착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배송이 어떻게 저렴한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G마켓 하단에 있는 인터내셔널 쇼핑이라는 곳을 클릭하면요, 고객이 자기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1kg 무게를 이제 G마켓 안에서 배송사를 통해서 무게를 이 1kg라는 무게를 배송했을 때 배송비를 확인해 보니까요, 14,750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국으로 가는 이 물건을요, 내가 따로 배송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kg에 23,300원이라는 거죠. 6,000원, 약 6,000원, 5,000, 얼마죠? 거의 5,300원이라는 돈이요, 좀 더 우리가 저렴하게 배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분들은요, 이 배송비가 낮기 때문에 G마켓 글로벌샵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물건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물건도 같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송비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글로벌샵이라는 곳에서 객단가가 또 많이 높아요. 왜 객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먼저 하이타이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이타이족은 어떤 사람들을 말을 하냐면요, 해외를 의미하는 하이와 그리고 구매하다라는 타워로 이루어지는 신조어래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요, 1인 평균 객단가 또한 타국 소비자의 약 3배가량 높대요. 왜 높나 하고 이제 봤더니 여기 구매하기 버튼을 제가 직접 눌러봤어요.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눌러봤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팩을요, 10개 샀을 때랑 20개 샀을 때를 이제 배송비를 비교를 해봤어요. 10개 샀을 때 보니까 무게가요 0.43kg고요. 이때 배송비가 13,240원이에요. 근데 해외로 배송했을 때 이 물건을요 2배를 샀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마스크팩 20개를 구매하니까요, 배송 무게가요 0.86kg가 되고요. 이때 배송비는요 14,750원이다 라는 거죠. 용량은 2배로 올랐는데 배송비는 1,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송비 이거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무게 있죠? 여기 고객들이 이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를 다르게 내요. 만약에 이 무게가 0.43kg면 이때 해외로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 배송비에 대해 배송 무게에 따라서 이 배송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상품 무게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서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요. 이 G마켓이라고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상품에 대한 무게를 재주시고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작성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G마켓 측에서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은 이 정도 무게일 것이다 라고 측정한 이 무게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송비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배송비를 덜 내면 나중에 더 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송비를 많이 냈어요. 그럼 다시 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 배송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문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문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판매자들이 이제 주문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주문 확인할 때 우리 이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럼 신규 주문에 있는 이 숫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숫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주문건 선택해 주시고 주문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확인하기 버튼 누르는 순간 한 건의 주문이 확인되었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은 이제 발송 처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주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발송 처리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발송 처리 페이지로 갔을 때 해외로 우리가 이제 발송되는 그 물건들은요, 해외 배송 탭이 따로 보여요. 여기 보여지는 일반 발송이라는 탭은요, 우리 국문샵으로 발송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 탭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이 택배사 명과 운송장 번호를 기입하기 전에 먼저 라벨지라는 것부터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지만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라벨지를 출력하신 다음에 택배사 명과 운송장 번호 넣고요. 마지막으로 발송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들은요, 라벨지를 출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라벨 인쇄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고요. 상품명, 그리고 수량, 뭐 선택정보, 구매자명, 구매 날짜, 뭐 상품 번호 이런 내역이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 이게 라벨지인데요. 이 라벨지를요, 상품 체결 건마다 우리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코드가 붙여져 있는 이 라벨지를 반드시 부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부착을 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을 하셔서 이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벨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 라벨지를 모르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바로 택배사명과 운송장 번호를 기입을 했어요. 우리 일반 발송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발송 처리 버튼을 우리가 딱 클릭하는 순간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라벨 출력 후 발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누르면 될까요, 버튼? 라벨지 누르면 되겠죠. 그럼 라벨 인쇄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그 라벨지 출력하신 다음에 우리가 각각 상품의 체결건에 맞게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벨지 부착하실 때는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있는 고객이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 B, C 고객이요, 나한테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고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보내는 곳은요, 인천에 있는 항동 물류센터 한 곳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택배 박스 한 박스 안에 이 상품 3개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각각 상품에 대해서 이 라벨지를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고객들이 다 다른 고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겉박스에 한 번 더 라벨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라벨지를 2번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직으로 타 상품, 타 주문건과 섞여 있음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지 그 물류센터 쪽에서 이걸 헷갈리지 않고 배송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벨지라는 걸 반드시 우리 판매자들은 부착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판매자들이 배송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상품에 판매처에 이슈가 생기면요, 다른 구매자의 다른 상품들도 동일 구매자의 다른 상품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문 확인을 수시로 해서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발송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 발송 후에는 반드시 ESN 플러스에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3일 이내에 이제 배송하지 않을 경우 신용점수 마이너스 차감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발송 정책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났죠. 우리는 그 정책에 맞게 우리 발송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송 정책에 맞게 우리 발송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벨지는 박스 겉면이 아닌 체결건마다 우리 상품별로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상품에 각각 상품별로 부착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박스가 여러 박스가 있어요. 이때 보낼 때 동일한 주문건에 추가 박스가 발생할 때는요, 주문 번호와 연결된 번호를 필히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번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재고 부족으로 또 분리 배송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럴 때는 늦게 배송되는 건에 대해서 발송 예정 날짜, 그리고 언제 발송 예정이라고 이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택배 비닐 종이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물류센터 측에서 이 물건이 언제 발송되겠네 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 배송이 좀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고객센터에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배송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고객센터에서 우리 쪽으로 긴급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외국 분들이어도 우리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센터로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요, 고객센터 측에서 외국에 있는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판매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배송 포장할 때 당연히 파손이 되면 안 되겠죠? 해외로 배송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파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포장 시 전체 제품 전체가 빠지지 않게 감거나 묶음 번호별로 포장지를 포장해야 되고요.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은 에어캡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포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측에서 물건을 이제 한 박스 안에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매자가 이제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을 다 같이 샀기 때문에 합포장이라는 걸 해요. 이 합포장은요, 재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들이 먼저 이 물건이 파손이 있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싸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완충이 불량해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귀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주의사항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글로벌샵이라는 곳 들어오면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 물건들을 구매하는지 쭉 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후기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서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 옵션이라는 부분도 같이 보면서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구매가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본다면 고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요, 1:1 라이브 채팅이라는 걸 이용해요.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요, 1:1 라이브 채팅으로 이제 CS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과 실제로 이런 연락을 하는 일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글로벌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문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글로벌샵을 한 번쯤 이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판매자의 규칙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반품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고객의 규칙의 경우에는요, 거의 반품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글로벌샵은 아직 광고가 없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한 번에 많이 구매하죠. 그리고 반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용해 볼 만하다, 열심히 판매해 볼 만하다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에 판매할 때 정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해외를 판매한다고 해서 정산일이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이 월요일에 들어왔는데 발송 처리를 수요일에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물건이요, 물류센터에 목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목요일 도착 기준으로부터요, 8일차에 시스템 배송 완료 8일차에 우리 물건은 정산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물건을 한 달 뒤에 받던, 보통 빠르게 받긴 하지만요, 한 달 뒤에 받던, 3주 뒤에 받던, 2주 뒤에 받던, 우리가 정산되는 시점은요, 물류센터 도착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정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에듀 사이트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